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더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힘을 합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총 60조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원팀으로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독일 방산업체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함께 최종 적격 후보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 5개의 나라가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탑2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이 일단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럼 캐나다가 요구하는 잠수함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 외에는 또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요건 이제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 컨소시엄이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고 합니다. 같이 올라왔던 후보는 독일의 전통적인 잠수함 제조업체죠. 티센 마린 크루프, 네. 줄여서 TKM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업체랑 같이 최종 후보, 이제 금메달, 은메달. 근데 시상식은 없어. 맞아요. 네. 그냥 떨어지면 메달 없어. 네, 차라리 5개 업체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도 은메달 딴 사람이 아쉽죠. 굉장히 많이 심적인 상처를 입고 동메달이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수주전은 금메달 외에는 다 패배자입니다. 없죠. 네. 그 캐나다 그 해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잠수함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이제 사용 중인데 이 잠수함은 1990년대에 영국이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이죠. 어폴더급이었습니다. 근데 영국 해군이 이 시기에 재래식 잠수함을 포기하고 원자력 잠수함으로 간다라는 정책이 결정되면서 이 어폴더급이 약간 찬밥이 된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캐나다 해군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총 4척이 매각됐고요. 90년부터 93년까지 차례대로 건조가 됐고 98년쯤에 캐나다 해군에 일괄적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 중이니까 대략 30년 네, 넘었으니까 네. 우리도 교체 시기고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봐도 네. 그다음에 캐나다는 오래됐죠. 원래 상황이었으면 그냥 대충 떼고 넘어갔을 텐데 뭐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이랑도 안 좋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북극 항로가 서서히 열릴 수도 있다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초계를 하기 위한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산한 게 총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4척을 12척으로 이제 교체하는 사업이고 네. 요구 조건이 뭐냐면 재래식 잠수함. 캐나다가 이전에 원자력 잠수함 확보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이후에는 계속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재래식 잠수함인데 톤 수는 3,000톤 네. 이상, 20일 이상의 장기 자막 능력, 그리고 빙하 아래에서의 작전 능력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빙하를 뚫고 미사일 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재래식 잠수함이긴 하지만 네. 북극에서의 장기적인 작전을 요구하고 있고 12척이나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입 사업이에요. 이전에 기록을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대규모 잠수함을 도입한 게 우리가 장보고급 도입할 때 209급을 9척 총 들여왔거든요. 네. 그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전 세계 잠수함 업체들이 네. 침을 흘리고 다 덤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개 업체가 덤벼들었다가 2개만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그리고 여기 항상 들어가 있는 일본은 네. 자진 하차를 선언했지만 이건 좀 배우 뒷얘기가 있으니까 네. 또 한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아요.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드리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스페인의 그 S80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이삭 페랄급으로 바꿨는데 이걸 보니까 2007년에 건조가 시작돼서 21년에 진수해요. 14년 정도 걸린 거죠. 중간에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건조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야. 거북이가 만들어도 얘보다 빨리 만들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이걸 내세웠지만 네. 캐나다 입장에선 당장 필요한데 맞아요. 얘네들 믿고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이제 스콜펜급이라고 뭐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잘 팔린 잠수함이 있는데 요건 2,000톤급이라 그 기준에 안 캐나다가 맞네요. 요구하는 3,000톤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네. 마지막에 스웨덴 사브사는 스웨덴 해군이 사용하는 S26이라는 잠수함을 납품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2,000톤급이기 때문에 예, 스웨덴은 애초부터 우린 좀 어려울 것 같다.
상태에서 진입을 한 거였죠.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도전을 한 건데 네. 일본은 자진하차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주 꿀잼인데요. 8월 2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네. 그 일본 잠수함에 엔진을 공급하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연비 네.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랑 납품업체에서 요구하는 네. 데이터가 안 맞으면 보통은 이 만들던 데서 이걸 올리든지 수정을 하는데 그냥 대충 맞춘 거예요. 야,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네. 80m만 뛰고 100m 달리기 했다고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하나도 이렇게 연비 조작했다 걸린 적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뭔가 나라 전체가 거짓말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자국 잠수함에 납품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미마생 잘 그냥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끼리, 네, 뭐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해보자. 아. 이게 만약에 캐나다 납품했는데 네. 야 이거 왜 100kg가 안 나와? 80이잖아. 이래버리면 진짜 망신살이거든요. 나라 망신이지. 네, 그래서 명분은 네. 자기네 해상 자위대 납품 사업, 호주의 호위함 사업을 따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번엔 참여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최종 후보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이 수주를 제발 좀 따냈으면 네. 좋겠는데 사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호주 호위함 네. 사업에 각자 경쟁에 나섰다가 맞습니다. 이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그럼 우리 힘을 합치자 네. 해서 원팀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원팀이 이제 TKMS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이겨야 되잖아요. 네. 경쟁력이 어떤 게 있는지 강점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물 먹고 나서 음. 두 업체가 세상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손잡고 사진 찍는 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색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사이즈도 크고 네.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양쪽이 서로 손잡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서구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한 움직임이죠. 네. 일단 우리의 경쟁 모델인 TKMS가 제안한 이제 212 CD급 그러니까 지금 건조 중이거든요. 독일과 노르웨이 차기 잠수함이라 만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고 12척을 총 주문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독일과 노르웨이 배치될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해군한테 돌아갈 차례가 될까? 아. 물론 두 나라는 필요하면 네. 우리가 빼서 먼저 줄게 이렇게 얘기하긴 하하지만 독일은 약속 안 지킨 적이 좀 많았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렇군요. 캐나다가 네. 처음으로 못 박은 게 뭐냐면 2035년까지 무조건 첫 번째 잠수함이 납품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마일스톤이라는 걸 제시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일스톤이 이정표라는 뜻이거든요. 유럽은 마일 단위 쓰잖아요. 유럽이랑 네, 네, 미국은. 네. 그래서 1마일마다 이정표가 아. 있는데 아마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뭐 만들고 언제까지 뭐 만들고 다 완성되지 못하면 뭐 지체이행 보상금이나 뭔가의 핸디캡을 거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보기엔 100% 유럽 업체 겨냥한 거예요. 네, 준다고 해놓고 안 네. 주고 네, 배째라 뭐 이런 것들이 아하. 유럽 업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하. 이런 것 같은데 도산 안창호급은 이미 건조도 끝났고 운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요구 조건에 주면 돼? 맞춰서 그냥 갖다 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만약 2026년에 선정을 해주면 2035년까지 4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한 척씩 만들어서 네.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건네주겠다고 했고요. 우리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아주 성능이 끝내주죠. 그 AIP 시스템 올라가서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도 한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최고의 성능을 그렇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작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대 7,000해리, 그러니까 12,9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탈을 쓰고 있지만 성능은 거의 원자력급 가까운 그리고 어쩌면 캐나다가 이걸 가장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이 설치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냉전을 다룬 잠수함 영화 보면 네. 이렇게 잠수함이 등껍질이 딱 열리고 미사일 날아가잖아요. 네. 이게 보통 핵미사일이긴 한데 날아가면 이게 핵미사일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날아간 미사일 핵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빙하 아래에서의 작전을 원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숨어 있다가 딱 올라와서 그치. 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도산 안창호급의 현무 4-4 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 설치돼 있거든요. 딱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 백짬뽕 먹을까 아니면 굴짬뽕 먹을까 할 때 백짬뽕에 굴이 들어가 있는 짬뽕을 딱 이렇게 돈만 내시면 옵션으로 네, 이렇게 배달도 네. 빨리 해주고 군만두 서비스 그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좋다. 단무지 2개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경쟁사인 TKMS는 어떤 업체예요? 옛날에 아마 좀 이렇게 밀리터리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이제 하대배사라고. 하대배사? 네, 지금은 이제 그 이름 잘 없어졌는데 사실 인수 합병을 하면서 네. TKMS로 지금 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 209 만들었던 게 이제 맞아요. 하대배사인데 음? 그 회사가 이제 TKMS로 합병을 됐고 요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게 탈락한 업체들을 네. 보면 기준이 참 애매하다 이게. 이제 3,000톤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진 업체에 보면 이제 3,000톤급 되는 잠수함 만드는 업체도 있었는데 얘는 다 떨어지고 우리는 3,000톤 이상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3 배치 2, 네. 배치 2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원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잠수함 사업은 지금 원팀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 배치 1, 배치 2 지금 대부분 다 하나오션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배치 1에서 한 척만 했어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뭐 하는 그냥 거예요? 같이 우리는 들어가서. 여기 안 껴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요? 모양새는 원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리드하는 거는 일단 장보고3 배치 2를 만든 하나오션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하고 있고 잠깐 212 CD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독일 해군이 쓰고 있는 212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212 CD급은 보통 수중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212 CD급은 이 소나에 대한 스텔스 성능을 갖게끔 만들어졌어요. 각진 형태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네. 뭐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배수량은 사실 3,000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녹화하기 얼마 전에 배가 이제 건조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용골이 놓였어. 오호. 그래서 저는 뭐 이 관련돼서 조선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반반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50대 50이다 지금 사실. 그래요?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강점은 우리는 잠수함이 있죠 지금 이미 있는데 진수식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오. 장보고3 배치 2가 네네. 제한된 모델이니까 이제 진수식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이제 11월에 할 것 같아요. 장보고3 배치 2 1번함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는데 1번함이 아마 11월쯤에 진수식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따져보면 배는 있어요. 네. 아직 전력화가 그러네.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SLBM 발사 능력은 사실 이제 캐나다군의 작전 요구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군이 이걸 필요로 하진 않아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건데 하나오션이 저 공간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점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보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이 SLBM 쏜다는 거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니까 전 차라리 거기 뭐 무인 잠수 정도 향후에 탑재가 가능하고 운용도 가능하다 또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도크를 만들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걸 좀 내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필할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건 리튬이온. 212 CD는 아직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봐야 돼 걔네들은. 그래. 근데 우리는 이미 이미 다 있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리튬이온이나 뭐 공기부료 추진 장치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는 검증되고 만들어 놨다라는 그게 오. 있고.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이제 변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네. 절충 교육이에요. 핵심은 절충 교육. 절충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만약에 돼서 팔았을 경우에 네. 우리도 캐나다에서 뭘 사줘야 돼요. 메이플 시럽 사면 어떨까요? 그걸로는 지금 이게 몇 60 개를 사야 돼요? 아니 아니라 미니멈 20조, 60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로 메이플 시럽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살 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살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품목도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뭐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돈으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원 어때요? 자원. 그 자원도 사실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근데 독일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래요?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물론 독일이 잠수함 명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출 금융 지원도 사실 우리보다는 좀 여력이 있고.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변수. 잠수함 성능보다는 성능 외의 문제가 사실 좀 변수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정부나 이제 국방부에서 협력을 좀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캐나다에서 탈아메리카를 외치면서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꽤 많잖아요. 네. 한국과 국방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시기가 그래도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어떤 계획을 검토하면 좋을까요? 일단 잠수함은 굉장히 고가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 산업에 필요한 무기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판단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 도입할 때 흑표가 레오파드를 압도적으로 발라버렸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흑표 달리면서 네. 안 따라가고 포탑을 살짝 돌리니까 뒤따라오던 레오파드가 쳐다보지 마 하고 이제 약간 외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도 열심히 가고 있어. 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에서도 흑표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봤지만 네. 결국은 노르웨이와 독일의 어떤 협력 사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레오파드로 결정됐습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전차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면 네. 가장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유럽이거든요. 왜냐하면 혈통적이나 인종적으로 유럽에 가까우니까 이런 걸 좀 내세우고 그다음에 잠수함이라는 거는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치적 외에도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금융 지원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캐나다는 미국에서 계속 자원을 팔고 충분히 살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이런 자원들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수입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이제 강하게 좀 어필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럴 때 현지화,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다 이제 그런 제안을 넣었어요. 아, 이미 넣었어요? 넣었고, 근데 한 가지 아까 이제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을 다 정해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TKMS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독일 애들은 그거 못해요 못해요? 지금. 왜냐면 배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자기네 이 선도안도 아직 그러니까 실물이 없는데. 그래. 그리고 이게 일본함 하다가 잘못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까 이제 스페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쉽게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독일도 214급에서 대차게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고 이제 또 뭐 유럽 쪽으로 좀 붙는 성향도 있고 다만 좀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건 잠수함은 사실 이게 나토 스탠다드하고는 좀 별개예요. 오.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제 무장이라던가 전투체계라던가 소나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차 살 때 보면 옵션 지정하듯이 그렇게 해요. 이거 달아주세요, 저거 달아주세요. 이제 무장은 이거 쓰고 싶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꼭 독일이 강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뭐 우리 걸 꼭 네. 달아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뭔가 독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뒤처지지 이제 않는데. 올해도 음. 캐나다가 만약 우리 미국 거 달고 싶어. 그럼 미국 거 달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투체계도 우리 미국의 로키드 마틴 거 쓰고 싶어. 그거 달면 되고. 아니면 캐나다가 만든 거 달아도 되고.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그런 체계 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막 유리하다 뭐 이러진 그러네.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반반이라고 반반이에요.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네. 본 게임보다는 사이드에서 하는 네. 게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이게 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대통령 비롯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껴야 된다. 뭐 특사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 단순히 잠수함 대결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네. 사실 뭐 집안에서는 좀 티격태격하고 싸워도 밖에 나가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 나도 의미에서. 내가 깐다. 그럼 맞아요. 나도 딱 내가 그거예요. 깐다.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K방산도 힘을 합치면 꽤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되고 응원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똑똑한 전략으로 우리 K1팀이 정말 다크호스로 자리를 잡았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덕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